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랑 같이 돈벼락 맞고 싶으신 분들은 알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누르셨다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귀 기울여야 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 경고입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남편의 말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시청자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담고 있답니다. 영상을 끄지 마세요. 마음이 쿵쿵 뛰실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제 친구 윤정이 이야기예요. 윤정이는 딱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껴 쓰고 모으며 오직 자식들과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죠.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퇴직 후의 불안감입니다. 돈, 연금, 건강보험료 걱정이 가슴을 후벼 파는 날들이었어요. 윤정이도 매일 밤 잠을 설치며 눈앞이 캄캄했다고 해요. 자식들 뒷바라지는 간신히 끝냈지만 정작 우리 부부의 노후는 마음속에 안개 속 같았으니까요. 윤정이의 남편 영웅 씨는 번듯한 대기업 부장이었어요. 말끔한 외모와 사교성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죠. 영웅 씨는 언제나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출퇴근했어요. 손목에는 번쩍이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이 시계는 내 남편은 성공했다는 자본주의의 상징처럼 보였고 윤정이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더러운 진실은 윤정이의 모든 것을 훔쳐낼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인 계획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가증스러운 가면이 씌워져 있었던 거죠. 영웅 씨가 퇴직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귀농을 제안했을 때 윤정이는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렸대요. 드디어 우리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남편이 갑자기 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해요. 영웅 씨는 윤정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산 이 텃밭은 그냥 흙이 아니야. 이것이 진짜 꿀팁이야. 농지연금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농지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일반 연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답니다. 이 땅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 텃밭은 농지연금 가입 조건도 충족해서 나중에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받을 수 있어. 우리 둘이 퇴직금을 털어 투자해도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 투자금 대비 가성비가 최고인 초간단 노후 준비야. 영웅 씨는 윤정이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며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윤정이는 평생 모은 퇴직금까지 모두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윤정이는 남편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알아봤구나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 땅을 사는데 동의했어요. 텃밭에서는 바람 냄새마저도 희망의 냄새처럼 느껴졌다고 하죠. 하지만 영웅 씨가 노린 건 그 소박하고 안정적인 농지연금이 아니었어요. 농지연금은 그저 윤정이를 속이기 위한 달콤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그 텃밭은 곧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거라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극비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재개발이라는 것은 낡고 오래된 지역을 헐고 새로 짓는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예정지로 지정된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수백 배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영웅 씨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의 본질이에요.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죠. 이 극비 정보는 특정 재벌가와 부동산 전문 투기 세력들만 아는 비밀 중의 비밀이었어요. 영웅 씨는 자신의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인맥과 권위를 이용해 이 정보를 거래처 회장에게서 은밀하게 빼돌렸습니다. 이 정보는 특급 보안 문서로 취급될 정도였죠. 영웅 씨는 윤정이에게 이 텃밭에 투자하지 않으면 노후의 길바닥에 앉는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는 없잖아는 강한 위험 경고를 계속해서 주입했습니다. 윤정이는 퇴직 후 불안감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에 눌려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윤정이는 영웅 씨가 텃밭 옆에 지은 낡은 창고가 마음에 걸렸어요. 영웅 씨는 항상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엄포를 놓았죠. 어느 날 영웅 씨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윤정이는 그 낡은 창고를 몰래 열어봤어요. 창고 안은 퀴퀴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낡은 지폐 냄새가 섞여났다고 해요.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숨겨진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서류를 펼쳤죠.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서류에는 특정 지역 재개발 예정지 선정 극비 문서라는 제목이 붉은색 글씨로 뚜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문서에는 정부 관계자 외 열람 금지라는 문구와 영웅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서류 옆에는 영웅 씨가 거래처에게서 받은 백지 수표처럼 보이는 수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의 보증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영웅 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낡은 창고라는 초라하고 겉모습과 재개발, 극비 문서 그리고 명품 시계의 완벽한 대비가 윤정이의 머릿속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윤정이는 속으로 정말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 라고 외쳤다고 해요. 배신감에 윤정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대요. 그녀의 눈빛이 강철처럼 차갑게 변했죠. 이제 윤정이의 복수가 시작될 차례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의 분노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 같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지만 그녀는 복수의 성공을 위해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어요. 영웅 씨는 여전히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죠. 영웅 씨는 윤정이에게 여보, 텃밭물이나 줘요. 우리 둘 건강을 위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영웅 씨는 이렇게 말하며 윤정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윤정이는 차갑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었고 철저히 계산적이어야 했죠. 그녀는 눈물을 닦고 복수의 칼을 갈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농촌 생활을 하는 착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영웅 씨는 윤정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외부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며 재개발 투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었죠. 그때 텃밭 생활에 유진이라는 이웃이 등장했어요. 그녀의 등장은 윤정이의 가슴을 후벼 팠던 또 하나의 더러운 진실이었습니다. 유진이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늘씬하고 발랄한 여자였대요. 그녀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흙냄새가 가득한 텃밭에서 유진이는 혼자 수백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의 농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번쩍이는 반지가 빛났고 그 모습은 소박한 농촌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유진이는 윤정이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지만 영웅 씨를 대하는 눈빛은 달랐어요. 윤정이는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해요. 영웅 씨와 유진이가 텃밭 구석에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매일 포착되었대요. 그들은 마치 비밀 조직처럼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듯 했습니다. 윤정이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은 순식간에 대화를 끊고 흙을 만지는 척했죠. 영웅 씨는 윤정이에게는 농지연금은 복잡해서 나중에 알아볼게라며 노후 준비 정보를 숨겼지만 유진이에게는 달랐습니다. 영웅 씨는 유진이에게 이것이 돈을 아끼고 큰 이득을 얻는 단 하나의 꿀팁이야. 라며 재테크 정보를 은밀하게 알려줬죠. 농지연금을 초간단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윤정이의 목까지 가로채려 했어요. 영웅 씨는 정부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해야 가성비가 좋아. 라며 유진이에게 금융 팁을 속삭였다고 해요. 그들의 대화는 온통 돈과 이익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진이와 영웅 씨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투기 파트너이자 불륜 관계였죠. 그들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재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텃밭의 공동 명의를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영웅 씨는 자신이 가진 특정 전문가에게서 얻은 비밀스러운 출처의 정보를 이용해 유진이와 투기를 공모했어요. 유진이는 영웅 씨의 부하처럼 움직이면서도 투기 사업의 파트너로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대요. 그녀는 영웅 씨에게 오빠, 그 비밀 문서에 적힌 것처럼 농지 연금 신청을 서둘러야 재개발 보상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라고 물었다고 해요. 윤정이가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입니다. 윤정이의 분노는 유진이의 고급 외제차에서 폭발했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텃밭에 번쩍이는 검은색 스포츠카를 몰고 온 거예요. 수억 원짜리 외제차가 허름한 텃밭 옆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은 돈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냈죠. 명품 가방도 흙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고 해요.
영웅 씨는 그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재벌이라도 된 듯한 표정이었다고 해요. 윤정이가 알아낸 더러운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영웅 씨는 윤정이 몰래 텃밭 깊숙한 곳에서 고가 희귀약초 같은 특용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이 작물은 정부의 허가와 신고가 필요했지만 영웅 씨는 이를 불법적으로 재배했죠. 이 약초를 팔아 얻은 부당한 수익, 즉 불법적인 현금이 유진이의 외제차 구입 자금과 명품 비용으로 쓰인 거예요. 유진이가 텃밭 이웃이 아니라 영웅 씨의 비밀스러운 투자 파트너이자 상간녀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윤정이의 노후 자금으로 산 텃밭이 그들의 불륜 행각을 위한 비밀 금고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웅 씨는 유진이에게 이 텃밭은 곧 황금알을 낳을 거야. 당신이랑 나 둘이서만 재벌처럼 사는 거지. 라고 속삭였다는 사실이 윤정이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고 해요. 윤정이는 속으로 나의 노후를 도둑 맞았다니. 나의 인생을 배신한 두 사람이 내 돈으로 돈놀이를 했다니. 라고 생각했어요. 윤정이는 살이마저 느꼈다고 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대요. 그녀의 마음은 활화산처럼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죠. 윤정이의 복수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기차 같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지만 그녀는 복수의 성공을 위해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어요. 영웅 씨는 여전히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여보, 텃밭물이나 줘요. 우리 둘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정이는 속으로 정말 파렴치한 사람 같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연기라니 라고 격렬하게 분노했어요. 인간의 양심이라고는 없다. 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웠죠. 영웅 씨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졌다고 해요. 윤정이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어요. 그녀의 직감이 위험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영웅 씨가 곧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텃밭 명의를 유진이에게 급하게 넘기려 한다는 불안한 낌새를 느꼈죠. 이단 하나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녀의 노후 자금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대한 긴급 조언을 구했죠. 윤정이는 자신의 억울함과 남편의 배신에 대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윤정이의 이야기를 듣고 단 하나의 법률 꿀팁을 주었어요. 전문가는 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법원에 미리 신청해서 허락을 받아 남편이 그 텃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돈을 아끼고 큰 이득을 얻는 첫걸음이었죠. 윤정이는 전문가의 조언대로 초간단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가장 빠르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 초간단 법률 꿀팁 덕분에 영웅 씨가 유진이에게 텃밭 명의를 넘기려던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영웅 씨는 재산권 행사에 법적인 제동이 걸리자 극도의 혼란에 빠졌죠. 영웅 씨는 이유를 몰라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는 유진이에게 내 계획이 왜 틀어졌지? 누가 우리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라며 극도의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정이의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가장 확실한 파괴를 원했습니다. 영웅 씨와 유진이가 부당한 수익을 챙기던 황금 작물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작물들은 윤정이에게 배신과 탐욕의 상징이었죠. 유진이의 고급 외제차를 샀던 더러운 돈의 원천이 바로 이 작물들이었으니까요. 윤정이는 손이 떨렸지만 결연하게 농기계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농사용 트랙터에 시동을 걸었죠. 내 노후 자금을 도둑맞은 이 땅을, 당신의 탐욕을 용서할 수 없다. 윤정이는 미친 듯이 농기계를 몰아 영웅 씨와 유진이가 공들여 키운 고가 희귀 약초를 모두 갈아엎었어요. 트랙터의 엔진 소리는 윤정이의 억눌렸던 분노처럼 굉음을 냈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죠. 이 흙먼지는 윤정이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영웅 씨는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대요. 그는 재산 손실 앞에서 가면을 벗어던졌죠. 그는 비명을 지르며 텃밭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다고 해요. 영웅 씨는 텃밭으로 달려오면서
윤정이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야. 당장 멈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라며 분노를 터뜨렸다고 해요. 이 미련한 사람아, 내가 지금 우리 돈을 날려버렸잖아. 내 돈.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라고. 라며 재산적 피해에 대해 격렬하게 따졌다고 하죠. 영웅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영웅 씨의 탐욕스러운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의 가증스러운 가면이 산산조각 났죠. 윤정이는 통쾌함과 후련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윤정이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이 나를 속였던 것처럼 나도 당신의 탐욕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영웅 씨를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죠. 영웅 씨는 절망에 빠진 채 윤정이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그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고급 정장이나 명품 시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영웅 씨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냈고 복수의 최종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여 영웅 씨가 가진 모든 권위와 명예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법의 심판에 맡길 차례였습니다. 윤정이의 반격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영웅 씨의 탐욕에 대한 최종 심판을 내릴 순간이었죠. 황금 작물이 갈아엎어진 것을 본 영웅 씨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윤정이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가 내 모든 것을 뺏어갔어. 라며 격렬하게 소리쳤다고 해요.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하지만 윤정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망한 건 당신의 파렴치한 탐욕이지 내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제야 자유로워졌을 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영웅 씨에게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않았어요. 윤정이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웅 씨와 유진이의 행위가 사회 정의에 어긋난 불법적인 투기와 탈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의 탐욕은 도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윤정이는 낡은 창고에서 발견했던 재개발 극비 문서와 영웅 씨가 유진이에게 특용 작물 수익을 현금으로 건넨 비밀 장부를 모두 모았습니다. 이 증거들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비밀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열쇠였죠. 영웅 씨가 가진 권위와 명예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윤정이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재개발 투기 및 탈세 의혹으로 신고했어요.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국세청은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부당하게 돈을 숨기거나 빼돌린 탈세 행위를 조사하는 국가기관이죠. 탈세는 결국 모두의 돈을 몰래 빼돌리는 파렴치한 짓이잖아요. 영웅 씨와 유진이처럼 편법을 써서 노후 자금과 재테크, 꿀팁을 악용하려 했던 이들의 탐욕은 결국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중장년층의 공통된 분노가 통쾌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으니까요. 국세청은 영웅 씨의 모든 금융계좌와 재산을 동결시키고 재개발 극비 문서를 확보하여 대규모 기획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웅 씨는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영웅 씨와 유진이의 파멸은 처절했습니다. 윤정이에게는 가장 확실한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영웅 씨의 집과 유진이의 고급 외제차를 압류하는 모습을 윤정이가 직접 목격했대요. 조사관들은 영웅 씨가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던 명품 시계까지 압류 목록에 적어갔습니다. 영웅 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유진이의 번쩍이는 외제차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견인되어 갔죠. 탐욕과 허영심의 상징이었던 자본주의의 상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웅 씨는 회사에서 불법 투기와 탈세 혐의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유진이와의 관계 역시 재산 손실과 함께 파국을 맞았어요. 그들의 탐욕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죠. 윤정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세웠다는 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윤정이는 영웅 씨와 이혼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분할받은 재산과 농지, 연금 조건을 충족한 텃밭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재개발 투기로 얻을 수 있었던 부당한 이득은 포기했지만 그녀는 법적 권리와 도덕적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윤정이는 지금 혼자 그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대요. 그녀는 텃밭에 소박한 꽃과 채소를 심으며 마음 수양을 하고 있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돈의 유혹과 배신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낸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옆집 언니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이에요.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콤한 재테크 정보 뒤에는 항상 더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단 하나의 꿀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남편이나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모든 여러분 힘내세요. 당신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